41페이지 고전시가 20 윤선도 만흥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도 작가는 중요도가 매우 높은 작가이기 때문에 윤선도 작품 나왔을 경우에는 꼼꼼하게 해석 완벽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만흥, 뭔가 흥취가 가득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인가 하노라. 산수간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산수간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요? 대유법 사용되고 있죠. 자연을 산수 둘 중에 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 바위 아래 초가집을 짓는다 하니 띠 풀로 만든 집이에요. 띠 초가집을 짓노라 하니 그 모른 남들은 그 즐거움을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하지만은 내가 초가집 짓고 산다고 나를 보고 비웃는다 하지만은 어리고 혀함의 뜻에는 내분이가 하노라. 어리석은 촌사람의 뜻에는 생각에는 이 초가집이야말로 자연 속에 있는 초가집이야말로 내 분수인가 하노라. 보리밥 풋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보리밥과 풋나물을 먹었어요. 반찬으로 삼아서 먹었습니다. 사자성어 어떤 사자성어 가능해요? 어떤 사자성어 가능합니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사표음. 너네 무식하면은 진짜 아주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아주 몇 번째 나오고 있는 건데. 바위끝 물가에 슬카지 논이 놀아. 바위끝 물가에서 실컷 논이 놀아.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를 줄이 이시랴. 그 밖에 다른 일들이야. 그 남은 여남은 일들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잠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그리워하는 이미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저 산은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여도 못내 좋구나. 못내 저 산을 좋아하노라. 누가 자연에서 사는 삶이 삼공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삼정승보다 낫다고 하였는데 내가 직접 와서 살아보니까 삼공은커녕 천자가 이만하겠느냐. 천자의 지위보다도 자연에서 사는 것이 더 즐겁구나. 이제로 헤어든 소부 허유의 약도떠라. 이곳 어디 자연으로 숨어 들어온 소부와 허유가 야같구나. 아마도 임천 한흥을 비길 곳이 없어라. 자연에서 느끼는 한가로운 흥취를 비교할 곳이 없구나.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아실샤. 내 본성이 게으르더니 그걸 하늘이 알아서 인간 만사를 한 일도 아니 맡겨. 인간 세상의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의 일도 나에게 아니 맡기고 다만당 다툴이 없은 강산을 지키라 하시도다. 다만 다툴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를 이제 더욱 아노이다. 아무리 갚고자 하여도 해올 일이 없어라. 내가 강산에서 자연에서 살고 있는 것이 임금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주제는 강호 한정 찾아주시면 되고요. 표현상의 특징 뭐 있어요? 석호야, 표현상의 특징 뭐 있어? 서리법 어디 있어요?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 전혀 부럽지 않다 라는 답이 이미 전제되어 있죠. 서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법 있습니까? 고사, 소부 허유, 고사 인용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표현상의 특징 뭐 찾을 수 있어요? 함수에서 찾으세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함수에서 저 산이 말씀도 웃음도 아니하지만 그래도 좋다라고 하면서 무슨 말과 웃음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법 사용되고 있어요. 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있습니까?
비교법 사용되고 있죠? 어디 사용되고 있어요? 사수에서 사수 초장에서 비교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제 볼게요.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류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서류적 표현. 그 밖에 남은 일들이야 부러워할 줄 있겠느냐? 그리던 이미 온다고 한들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만승이 이만하겠느냐? 이렇게 네 분으로 누웠느냐 해서 총 네 부분에서 서술법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장된 표현을 통해 어떻게 30보다 낫다고 하더니 천자가 이만하겠느냐 하면서 천자, 황제의 지위보다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장된 표현으로 만족감 나타나고 있고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삼수에서 확인 가능하죠. 산을 의인화하면서 산에 대한 그런 친근감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자연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주고 있네요. 비교의 방식을 통해 화제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다. 사수에서 비교법 아까 찾았었고요. 감각의 전이를 통해 공간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감각의 전이가 뭐야? 감각의 전이가 뭐예요? 감각의 전이가 뭐야? 아니에요. 감정, 이건 감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각의 전이가 뭐야? 뭐라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나한테 들리도록 얘기해. 왜 자꾸 세연이한테 얘기해? 공감각이죠. 공감각. 감각이 뭔지 모릅니까, 아이들아? 시각, 청각, 호각, 미각, 촉각. 감각이요, 감각. 감각을 전이했어. 시각이라는 감각을 촉각으로 전이해서 표현하는 거야. 공감각이죠. 푸른 종소리. 청각이라는 그 종소리를 푸른이라는 시각으로 전이해서 표현했어. 푸른 종소리.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청각의 시각화가 드러난 공감각적 표현이죠. 답은 5번이겠고요. 공감각 없었습니다.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위크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잘 읽어보시고요. 띠집은 실제 화제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벼슬살이와 거리가 먼 생활 모습을 표현한 것이겠군. 1번은 적절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어떻다 그랬어? 윤선도는. 풍족한 삶,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여유 있다, 풍족한 삶을 누렸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부러워할 줄이 있겠느냐에서는 벼슬살이에 더 이상 미련이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다른 거에는 관심 없어 아무것도 부럽지 않아 가능하겠고요. 임천 한흥은 유유자적하게 생활하는 흥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하늘이 아르실샤는 풍족한 경제력을 지니게 된 이유를 넌지시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답은 4번이죠. 내용 벗어났습니다. 하늘이 뭘 알아? 내 본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알아서 나에게 뭘 안 맡긴다? 벼슬이라든가 이런 속세의 일을 맡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경제력과 관계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더욱 아노이다는 정치적 반대 세력의 비판을 의식하여 자신의 풍류 생활이 임금의 은혜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맞겠고요. 3번 보기를 참고하여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이요. 여기 이제로 헤어든 소보 허유가 야각구나 거든요. 여기에서는 3번이 가장 적절하겠죠?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소부와 허유의 삶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다. 그래서 속세와 자연을 대비의 공간으로 놓고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부각하기 위해서 소부, 허유, 고사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선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나 알아요? 윤선도 작품 알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뭐 있다고? 어부사시사. 어부사시사가 윤선도 작품 중에선 가장 중요하고 수능 출제 가능성도 가장 높기 때문에 너네가 꼭 공부를 해주어야 하는 작품이고요. 어부사시사는 너네가 전문을 보지는 못할 거예요. 총 40수가 되는 연시조라서 전문은 보통 안 나오고 한 5개 정도가 발췌되어서 항상 나오게 됩니다. 어부사시사는 그 봄 10개, 여름 10개, 가을 10개, 겨울 10개에서 추나 추동 각 10수씩 이어지고 있는 장편 연시조라고 봐주면 돼요.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집안 자체가 여기 나와 있듯이 보기에도 나와 있듯이 굉장히 풍족한 집안이었어요. 전라도 쪽에서 거부에 속하는 집안이었거든. 전국으로 따져도 손가락에는 꼽힐 정도로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도 풍족하고 집안 대도로 이제 높은 벼슬도 하고 해서 윤선도 자체도 막 주눅이 들거나 눈치를 보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어서 좀 직언을 많이 하는 타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얘는 20년 동안을 유배 생활을 해요. 벼슬을 그러니까 평생을 봤을 때 총 20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고 18년 동안을 은거 생활을 하고
근데 되게 오래 살았어. 80세 넘어서까지 살았거든. 그거 생각하면은 그 성인이 된 이후에는 거의 유배 가서 뭐 생활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 유배를 간 거는 언제 유배를 가기 시작했냐면 벼슬을 할 때 유배를 간 게 아니에요. 성균관 유생으로 있을 때. 성균관 유생이니까 아직 벼슬 하지 않고 학문을 하고 있을 때잖아. 최고 교육기관에서 유생인데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그 당시 이이첨이라는 간신의 횡포가 권신의 횡포가 되게 극이 다랬어. 그래서 임금한테 이이첨의 횡포에 대해서 상소문을 올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유생 신분으로 처음으로 유배를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유배 가서 쓴 작품도 많이 나와요. 뭐? 견회요라는 작품이에요. 견회요. 기억하십니까? 산은 멀고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기억 안 나시죠? 네. 견회요라는 작품인데요. 그것도 나중에 너네가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그거 하나 사라고. 고전시가 설명되어 있는 거 하나 사라고. 집에 가서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작품들은 집에 가서 꼭 한 번씩 들춰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여기서 몇 명이나 들춰볼까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지만 중요하다고 얘기한 걸 바로 확인을 했을 때 그게 너네한테 점점 너네에게 쌓이는 거거든요. 이것만 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는 않아요. 끊임없이 너네가 더 많이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를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되지.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처음 유배 생활을 가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랑 복림대군의 스승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도 유배 가면서도 항상 이제 잘 나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야. 그러다가 다시 은거하고 있을 때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병자호란은 왕이 어떻게 돼요? 항복하게 되죠. 우리나라 왕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세자와 대군이 전부 다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왕이 강화도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는 윤선도 은거하고 있던 윤선도가 의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배에 싣고 워낙 집이 부자니까 배 같은 거 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배에다 싣고 강화도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길에 소식을 들었어.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래갖고 왕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제 윤선도도 너무 실망스러운 거야. 왕이긴 하지만 좀 한심하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고 하니까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느껴져서 제주도나 가자 하고는 제주도 쪽으로 갔어요. 배를 돌리고 근데 제주도 가는 길에 어디를 발견하게 되냐면 보길도를 발견을 하게 돼요. 보길도는 여행지로 너네 이름 많이 들어봤지? 그 남쪽, 해남 쪽에 있는 그런 섬이거든요. 나중에 여행 한번 가보세요. 나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아름답다고 해. 왜 아름답냐면 윤선도가 제주도 가려다가 보길도를 발견하고는 거기에 정착을 해요. 와, 여기 너무 멋있다 하고 거기에 정착을 해서 집을 뭐 25채인가 짓고 막 정원 만들고 우물 파고 연못 파고 여기저기 좀 희귀한 수종 있죠. 나무 같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다 심고 하면서 거기서 은거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지상 낙원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왕이 화가 났어. 뭐 때문에 화가 났냐면 자기도 사실 병자호란에 패배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쓰라린 감정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신하가 된 자가 자기를 모시려 자기를 도우려고 올라오다가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다시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끝까지 왕을 보필하지 못했다. 만약 그런 상황이더라도 왕을 보고 왕을 잘 지키면서 뭐 한양까지 모셔다 드린다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끝까지 신하로서의 도리를 안 했다 그래서 윤선도를 다시 불려들어서 유배를 또 보내요. 그래서 또 유배 생활 하다가 유배 풀려나면은 다시 보길도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평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보길도에 그 윤선도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파괴가 되긴 했는데 요즘 많이 복원을 다시 해놨다 그러거든. 그래서 굉장히 볼만하다니까 나중에 너네 수능 끝난 다음에 한번 놀러 가 보세요. 대학생 돼서. 고등학교 때는 뭘 어딜 가겠어. 공부나 하고 있어야지. 윤선도 작품은 다시 말하지만 작가 이름 나오면 무조건 꼼꼼하게 봐주세요. 해석 완벽하게 해주시고요. 어구풀이 같은 거에 의존하지 마세요. 윤선도는 어구풀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주요 작품이라서.